자, 그러면은 첫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와 신평, 점입 가경입니다. 이제 추미애가 신군부까지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어저께 이제 신평 변호사, 이분이 이제 문재인 쪽 캠프에서도 일을 했던 분이고, 확실히 저쪽이에요. 근데 이분이 생각해도 이게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추미애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은 이제 다 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추미애가 아주 이례적인 여성 판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가 사실을 패스하고 춘천 지원의 판사로 임명이 되니까 추미애가 막 펑펑 울면서 대검에 가갖고 어떻게 나를 여성 판사를 춘천지법에다가 나를 임명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세요, 소설을 써요, 막 이러면서 막 울었겠죠. 어떻게 저기 초임 판사, 특히 나는 여성인데 춘천지법에다가 내냐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여기에 대해서 바르르 발끈하더니 소설을 썼다고, 그리고 이거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하겠다 이거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러면 추미애가 자기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 SNS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법무부의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건 허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니까 신평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막 이렇게 막 어깃장을 놓고 막 그냥 서술이 시퍼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응? 아주 국민 밉상이, 영원한 국민 밉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들 추미애 얼굴을 보면은 문재인이 얼굴 보는 것보다도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까 글 올리신 대로 진짜 신발짝 던지고 싶고 텔레비전 부시고 싶고 막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오늘 신평 변호사가 다시 글을 SNS에 올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거 약간 따끈따끈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미애에게 일단 그렇게 충격을 받았고, 또 그렇게 추미애가 심각하게 말하자면은 이 명예훼손이라든가 상처를 받았다고 이러면은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헤아리지 못한 점 대단히 잘못했다, 이러면서 일단 꼬리를 내렸어요. 제가 볼 땐 이건 굉장히 전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이런 건 하면서 사실에 대해서는 그대로 또 적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이 글을 보고 더 뒤로 넘어졌을 것 같아요. 쭉 읽어드리자면 좀 더 헤아리지 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런데 이 추장관에게 일단 사과를 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추미애가 말 더듬죠. 그러나 솔직히 말씀해서 초임 시절에 지방 근무의 부당함에 대해서 대법원에 인사처에 가서 항의를 한 거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나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 말고 기억하는 사람 수두룩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추미애가 여성 판사로서 서울 임지에 모두 임명이 됐는데 나는 왜 여성 판사로서의 배려와 혜택을 못 받았느냐? 그 혜택이 줄이 끊겼으니까 이것을 순수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추미애가 대법에 가가지고 울며 불며 항의를 한 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추미애에게 바란다면은, 마담 추에게 바란다면, 이거 마담 세크리터리가 아니라 마담 추에게 바란다면은 검언 유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성이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기울어지거나 편향된 일이 없는지는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아주 점잖게 타이른 거죠. 그러면서 사건의 여러 가지를 자기가 이렇게 보건대 한동훈 검사 측에 모든 누명을 덮어 씌워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한다면은 이것은 한국의 형사 사법 체계의 신뢰를 돌이킬 수
받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아주 어떻게 보면 엄중하게 추미애에 대해서 1, 2, 3 그냥 완전히 3 펀치를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우리는 그냥 신발 살짝 던지고 싶은 거죠. 그럼 추미애가 한 짝 맞고 에 하고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건데 아주 점잖게 이 한동훈 검사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추미애한테 1, 2, 3 펀치를 갈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보기에는 이성윤 검찰이나 추미애 네가 너무 잘못했다. 그리고 한동훈 측 검사의 이 이야기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담 추야, 너는 허위사실이니 심각한 명예훼손이니 이런 걸 가지고 나를 고소하고 이러면 나도 바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만은 솔직히 얘기해갖고 이거 너 많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너 그쳐줘. 이게 이제 심평 변호사의 점잖은 고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팩트체크 들어가도록 하죠. 자, 심평 변호사는 추미애를 더 열받게 했어요. 추미애는 오늘 아침에 더 부르르 떨면서 막 말 더듬어가면서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옆에서 이제 장관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 나도 SNS에 올릴 테니까 그 대변인도 더 강력하게 소설을 써요. 소설을 써!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추미애가 이제 평소에 말하는데 거의 반말 수준이에요. 그런데 심평 변호사는 절대로 이제 추미애가 펑펑 울었다는 거, 이거를 말하자면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추미애로서는 이 점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멤버십 라이브 채팅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우리 멤버들만 공유한 얘기인데, 자, 지금 이제 나온 얘기지만 춘천지법에서 추미애가 이제 가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춘천지법만 하더라도 추미애가 그렇게 뭐 먼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춘천 1시간이면 왔다 갔다, 뭐 2시간 잡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때 춘천은 한 뭐 서너 시간은 잡혔지만 그래도 상당히 여성 판사에게 배려해 준 거예요. 가까운 데니까. 저기 뭐 대구라든가 아니면은 저 목포라든가 이런 데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 판사니까 굉장히 배려를 해준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미애는 배려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에 이제 여성 판사는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지금 현재 법조인한테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에 여성 판사들이 아주 숫자가 드물어서 이 강금실, 그 다음에 추미애, 뭐 이 정도가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숫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강금실은 매우 뛰어나고 명석해서 정말 뭐 영장을 치더라도 칠 건 치고 절대로 기각할 거는 확실하게 기각하고, 아주 강금실이가 깔끔하게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판결문을 그렇게 잘 썼다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는 뭐냐, 판결문을 아주 꽝으로 너무 못 쓴 거. 그 다음에 춘천지법에서는 추미애가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사고 뭉치였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은 영장을 반드시 쳐야 되는데도 그냥 기각시켜버리고, 그러면 거기 있는 이제 지원장 같은 사람이 얘 왜 이래? 이거 영장을 안 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왜냐하면은 이 법원이라는 것은 다 판례, 그 다음에 영장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같은 또라이가 이 영장을 꼭 쳐야 될 거를, 이거를 기각을 시켰다면 다음에도 그냥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 지원에서는 다 추미애가 일하는 걸 보고 절레절레 들은 거예요. 거기다가 판결문 쓰는 걸 보면 이건 또 개판 판결문.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로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판사는 판결문으로서 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얼마나 깔끔하고 법리 해석에 준하여 아주 그냥 잘 쓰느냐, 이게 판사의 실력이에요. 근데 추미애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글도 잘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글인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말솜씨 보세요. 그 더듬더듬 거리고, 그 다음에 막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거의 조폭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폭 판사의 글이라는 건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다들 아이고, 그리고 추미애 들어가는 재판의 경우는 주심한테 죄송하지만 주심께서 굉장히 이 추미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 건사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개판을 쳐갖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는요, 판사 생활이 굉장히 짧았어요. 춘천 지원인가 거기에서 곧바로 DJ한테, 김대중한테 픽업을 당해가지고 이 정치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판사들 사이에 이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의 하나가 이제 노무현이에요. 노무현 말은 잘했죠. 근데 워낙에 이제 상고를 졸업하고 이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노무현이 판결문을 너무 못 쓴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그 지원에 노무현이 이제 말하자면 상급 판사가 맨날 대신 판결문 써주다가 지쳐서 우리 노구는 정말 노판사는 머리도 명석하고 말도 잘하는데 판사보다 변호사에 더 맞을 것 같다. 이러면서 변호사를 하라고 등을 떠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추미애는 사실은요, 변호사 할래도 이 말빨이 딸려가지고 다들 이제 저 또 여자니까 맨날 또 펑펑 울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고 있는데 DJ가 픽업을 해갖고 추미애가 정치권으로 갔다. 그 당시에 추미애가 있던 지원에서 다 물개박수 치면서 정말 플랜카드라도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시원해서.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동안 사고친 게 이루 말할 수 없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추미애는요, 펑펑 울었느냐 말았느냐 이걸 떠나갖고 제가 보기에는 펑펑 울었는지 아니면 찌질하게 찔찔 짰는지 이 차이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 들어서 추미애의 성깔, 그 다음에 추미애의 이렇게 화력을 볼 때는 본인은 찔찔 짰다고 하더라도 남들을 보기에는 펑펑 울은 걸로 보여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추미애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또 변명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신군부의 임명장을 받기가 싫어서 그런 거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법시험 자체를 보지 말았어야죠.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독재 정권 아래서 자기가 말하자면은 판사 역할을 하기가 싫다. 내가 그 노릇은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아예 사실을 보지 않고 공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농촌으로 들어가갖고 무슨 농민운동하고 이런 사람 숱하게 많았어요. 근데 추미애는 남들 데모하고 그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동안 지는 도서관에서 막 그 안 좋은 머리로 사시 공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시 패스했고요. 그런데 무슨 임명장이에요. 독재 군부 아래서 그 당시에 추미애가 다 했다고 하면서 아마 그때는 아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말기거나 아니면은 노태우 대통령 말기 그 초기였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판사 돼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날뛰었으면서 임명장을 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내로남불내지는 이런 낯가리고 아웅하는 정말 웃기는 추미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미애는 아마도 앞으로 심평 변호사 건을 비롯해갖고 개망신 당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한두 명이 봤어야죠. 그리고 추미애가 얼마나 실력 없는 판사였던가는 누구나 온 세상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이 셀라비님 조국이 사법고시 떨어지고 그딴 소리 했죠. 근데 추미애는 사법고시 붙었으니까 그럼 나서 자기가 임명장은 안 받겠다? 그러면은 뭐 추미애가 장관은 하고서 문재인이한테 임명장은 안 받겠다? 웃기는 얘기죠. 스테파니아님대로 말씀대로 대중이 사람 보는 안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백운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남백운수 매번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김원열님께서 춘천지법에서 벌금 왕창 쥐어졌겠네요. 하도 젠병이라 고구마 처분하는 느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추미애의 아들의 탈영 문제입니다. 무단 탈영 문제. 여기에 대해서 참 반갑게도 무단 탈영에 대해서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젊은 친구들한테 속속속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명인데 어저께 3명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는요, 자기 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설 쓴다고 하지 말고 남들이 그렇게 소설 쓰는 게 억울하면은 추미애가 다큐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큐는 안 만들고 남들 보고 소설 쓴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은 그냥 꼭 끌어안고 그 아들도 그렇게 잘 우나 봐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내 아들이 억울해가지고 집에 와서 펑펑 울고 있다 하는데 애미도 울고 아들도 울고
뭐 그냥 그 패밀리가 다 울본가 봐요. 아니면 찌질이든가. 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대변인이 추미애는 찔찔 짜지 않았다. 펑펑 울지 않았다. 이걸 가고 법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와, 추미애의 물은 법무부가 무슨 개인 비서실 됐습니다, 여러분.